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 순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이후의 시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정당한 감정이라 여깁니다. 억울했고, 무시당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대가 만든 문제라고 믿고 관계가 틀어진 이유도 상대의 태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문득 그 상황보다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더 오래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사건보다 마음의 움직임에서 보았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도 관계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말의 톤이 달라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그 감정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끝나고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참지 않는 것이 강함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분노를 쏟아내는 데 있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부터는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옳아도 관계를 잃게 되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성숙한 관계의 기준으로 보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분노는 언제나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무례했고, 부당했고, 선을 넘었다고 느낄 때 감정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커지는 지점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속도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보다 그 이전의 마음에서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오래 붙잡습니다. 분노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가 아니라 감정에게 넘어갑니다. 말은 날카로워지고 표정은 굳어지며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옳은 말을 했을지 몰라도 좋은 관계를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할 말은 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정당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말의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 말이 실린 감정의 온도에 먼저 반응합니다. 분노가 섞인 말은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이해를 향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변합니다. 말이 오갈수록 해결은 멀어지고 관계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기까지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분노는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된 뒤에 말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실린 말은 상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관계 전체를 겨냥합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의 상황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억까지 함께 흔들어 놓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이 섞인 말들이 조용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설명을 덧붙여도 상대의 마음에는 그 감정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그날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만남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가 말로 나오기 전 이미 멈출 수 있는 여러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은 늦춰지고 관계는 지켜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관계를 오래 가게 하기도 단번에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참는 일부터 떠올립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억울함을 눌러두고 마치 지는 것처럼 물러나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를 약함이나 회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나를 대신해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감정에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깊이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 데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인격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고도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지금 이 말이 관계를 살릴지 아니면 상처를 남길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한 박자의 여유가 관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솔직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솔직함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특히 분노는 솔직함의 이름으로 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노의 절제는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는 말해야 할 때와 말을 미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분노라면 잠시 내려두는 선택. 그 선택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 참는 일이 아니라 이후의 관계를 감당해야 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 주인됨이 사람의 격을 만들고 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바로잡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를 그대로 내보내는 습관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간의 격은 감정을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힘이 인생의 후반을 더 단정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관계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며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